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9일 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자, 오늘 아침 온통 시카고에 몰아닥친 폭염과 관련된 소식들이 오늘 언론의 탑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떠셨습니까? 보통 때의 아침 기온과는 확연하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만 해도 약간의 선선함이 느껴졌었는데 말입니다. 서서히 열돔으로 덮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만의 더위를 이기는 비법 같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다행히 요즘은 어디를 가나 냉방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더울 때는 그저 실내에 머무는 것이 최선이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이 더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요. 기상청이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그 지침대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라도 야외 활동 중에 어지러움이나 두통 또 메스꺼움, 심한 피로감 등이 느껴진다면은요, 즉시 하던 일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요. 자, 겨울에는 추울 만큼 또 추워야 되고 여름은 더울 만큼 더워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좀 당연한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 선의 더위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이다호 주에서는요, 때 아닌 우박이 내려서 우박으로 생긴 얼음이 이 한여름에 얼음 위로 이 물 위로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SNS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좀 걱정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만 아니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계속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시카고 날씨인데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오늘 월요일 아침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는요.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린 후에 이 시카고의 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자, 오는 7월 11일 시카고 지역에서 첫 번째 시 낭송 대회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카고 필그림스 시 낭송 아카데미의 이미숙 사모님을 만나 뵙고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 이후 며칠 동안 공습을 주고받았던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가 우리는 모든 물리적 군사 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미국과 이란은 내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은요. 이 가리 바바디 외무부 차관입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카타르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다음 회담이 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실무회담이 내일 도하에서 열릴 계획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일단 이란 측이 부인을 한 것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내일 회담은 당초 스위스에서 개최돼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이후 미국의 이란 인프라에 대한 보복 공습, 또 이란의 바레인과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반격이 이어지면서 서로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또다시 고조됐었습니다. 이에 양측은 회담 장소를 중동으로 변경하고 또 논의의 초점을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또 이를 부인함으로써 내일 회담이 열리게 될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현재 응급구조대원들은 생존자 구조를 위한 절박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8일 기준으로 1,450명, 부상자는 3,150명, 실종자는 수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매몰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구호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4개국에서 521톤의 구호 물품, 2,700여 명의 수색 구조 인력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생산의 6%에 달한다는 유엔의 잠정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지난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인 손실 규모가 무려 67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과 현지의 한인들도 베네수엘라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구호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국장에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랜스는 오클라호마에서 29년 동안 법 집행에 몸담은 경력이 있고 불법 외국인들을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 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은 랜스를 즉각 인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슈로이어의 지명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폭넓게 펼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라는 분석입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 의장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 유권자 아이디 법안을 과반 의석만으로도 상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장은 어제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이른바 세이브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이번에는 예산 조정 절차에 포함하려 한다면서 오늘 하원을 소집해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브 법안은 투표 시에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화, 군 복무, 질병, 장애, 여행을 제외한 우편 투표 금지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의회에 여러 차례 이 법안의 처리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 맘다니 뉴욕시장은 어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뉴욕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한 것은 유권자들이 새로운 종류의 정치를 찾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 맘다니 시장은 어제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디스윅에 출연해서 민주당은 그동안 뉴욕 시민들에게 어떻게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너무 오랜 기간 우리가 정당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현 정부에 대한 반대뿐이었다면서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할 말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들이 제시하는 것은 선거를 넘어서는 비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초로 48개국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의 32강 토너먼트 진출 국가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16일 동안 조별 리그를 치러서 12개 조에서 1, 2위를 차지한 24개 국가와 조 3위 중 상위 8개 나라가 32강 토너먼트에 올라서 16강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본선에 나선 북중미 축구연맹 6개 나라 중 대회 공동 개최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32강에 진출했습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 축구 연맹의 대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10개의 나라가 본선에 올라서 9개 나라가 32강에 진출합니다. 반면에 아시아 축구 연맹 소속 9개의 나라들 가운데에는 일본과 호주만이 조별 리그를 통과해서 32강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한국 축구 대표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열흘간 이 남유럽부터 북유럽, 동유럽까지 뜨겁게 달군 6월 폭염에 유럽 인프라의 무방비 상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열기에 못 이겨서 도로가 녹아내리고 선로가 휘었고 차량과 열차 운행에 큰 차질이 생기는가 하면은 원전이 중단되고 수십만 명에게 전력이 끊기는 등 폭염으로 인해서 사회 기반 시설의 한계가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럽 대부분의 학교도 무더위에 일시 휴교하거나 수업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대륙이지만은 과거의 기후를 기준으로 설계된 인프라와 건물이 대부분인 까닭에 극심한 폭염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에어컨 보급률이 특히 낮은 데다가 겨울철 보온을 위해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유럽식 건물 구조로 인해서 여름에 오히려 실내 온도가 치솟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례적인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환경정치학 전문가인 프랑스와 제맹 교수는 이번 폭염을 계기로 유럽은 왜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묻고 있다면서 특히 유럽은 취약성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의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지난 겨울 스위스 알프스에 쌓인 빙하가 거의 다 녹아내린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어제 스위스 방송에 따르면 추리 연방공대 빙하 모니터링 팀입니다. 이 글라모스는 지난 겨울 스위스 알프스에 형성된 빙하가 녹는 날을 오는 29일로 추산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이는 21세기 들어서 두 번째로 빠른 기록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2000년 이후 가장 빠른 빙하 손실일은 2022년 기록된 6월 26일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8월 중순이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 시카고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퀴글리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업타운 극장에서 시카고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퀴글리 의원은 출마 연설을 통해서 자신을 더 큰 정치적 야망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시카고 시정에만 전념할 후보로 차별화하면서 존슨 현 시장 체제와의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카고 전 지역에 극심한 고온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90도 이상의 무더운 기온과 높은 습도가 최소 수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상청은 올 들어 가장 더운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야외 활동을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전체 최고 기온이 90도대에 이르겠지만 체감 온도는 높은 습도로 인해서 100도 이상 될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최고 91도, 최저 76도, 화요일인 내일 역시 대체로 맑겠고 최고 94도, 수요일 맑겠고 최고 95도까지 오릅니다. 금요일까지 모두 90도대 날씨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돼서야 80도 후반대로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이미 80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85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각은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오는 7월 11일 제1회 시카고 필그림스 시 낭송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 시간에는 시카고 필그림스 시 낭송 아카데미의 이미숙 사모님을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처음 열리게 되는 시 낭송 대회인데요. 자, 이번에 이렇게 시 낭송 대회 여시게 된 배경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성경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고,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소리라고 하는 역사는 언어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첫 시작된 소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낭송에 대한 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3년 이 씨앗을 뿌리면서 인식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제1회 대회를 통해서 물론 기능으로나 기술로나 한국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첫 번째 이 배출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길 원해서 많은 어려움을 뚫고 그다음에 1회 대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이 1회 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시 낭송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던 분들께서 또 시 낭송에 대해서도 새롭게 경험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문학가들, 작가들이 그리고 시인들이 어떤 그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언어로 드러내는 사람이 시인이나 문학가라고 한다면은 이 시낭송가는 낭송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인들이 그 인생을 얘기하고 인문학을 그런 글로써 완성을 했다면은 그렇게 누워 있는 문자를 소리로 호흡을 넣어서 생명을 넣어서 소리에 날개를 달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시낭송가입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는 11일에 이 시낭송 대회가 있게 되는데요.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1회 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참가자보다는 시낭송 아카데미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외부에서 어떻게 소식을 들으시고 네 분의 우리 회원 2회에 네 분께서 접수를 하시곤 했는데 우리 회원들 8명이 대회에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출전을 할 거고 아마 3년 동안 교육받은 이분들 안에서 시낭송가들이 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혹시 이론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낭송을 접했거나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배출될 수도 있고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이번에 일반 참가자도 참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정시와 자유시 한 편씩을 낭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심사 기준이 뭘까요? 심사 기준은 한국에서 이 시낭송의 역사가 시작된 것들이 시인들이 자기 시를 자작시를 쓰고 친구들끼리 문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새로운 시들을 서로 소개하면서 다방에 모여가지고 지내왔던 한 달 몇 주간의 일들을 자기 시를 낭독하면서 이 시낭송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작품성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새로운 시를 발굴하고 시낭송 대회를 하는 이유가 한국에는 200여 군데가 넘는 시낭송 대회가 1년에 200번 더 이상 열리고 있거든요. 그 심사위원들이 가장 점수를 주는 거는 그 시가 작품성이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좋은 시의 발굴, 이런 대회장인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지정시와 자유시 한 편씩을 낭송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정시를 이 나태주 시인의 시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이라는 시는 네. 나태주 시인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정말 말썽꾸러기 아이들, 밤마다 그런 한두 아이들이 있거든요. 너무 말썽꾸러기 그렇죠. 아이들을 네. 그런 아이들을 달래고
달래고 지치다가 지은 시거든요. 근데 그 세 줄에 짧은 시이지만 세 줄에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그 말을 통해서 뭐 풀잎을 관찰하는 시 같지만 결국은 사람을 향한 이 시거든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시라는 게 어렵지 않다. 첫 번째가 짧다. 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그렇지만 짧지만 관찰하는 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의 존재, 소중함, 그리고 희망, 그리고 바라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접근하기 쉽게 그래서 세 줄인 시지만은 이 닷대주 시를 지정시로 한번 정해봤고요. 그리고 또 자유시는 우리 회원들 중에서는 자작시를 하시는 수필가 강민수 선생님 씨는 정말 대형시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문인들은 문인들 나름대로 발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고 그래서 좋은 작품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회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인이 나태주 시인이거든요. 이 네. 짧은 시기 때문에 그 세 줄의 시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이 함축된 시 안에서 그 마음을 다 전달해야 되니까 선생님 또 질문이 너무 보석 것 같아서 지금 인터뷰하면서도 깜짝 놀라요. 이거 인터뷰 전에 우리가 먼저 통화하실 때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방송할 네. 때 어느 회원이 감동을 줬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원은요. 이론을 배운 것이 제일 마지막에 합류한 회원이기 때문에 제일 늦게 배운 회원이지만 그리고 목소리가 그러니까 낮은 톤이고 허스키한 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목소리가 시 낭송을 할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본인도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처음에 용기를 내서 한 시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회원을 믿었던 거는 시 낭송은 기술이나 예쁜 목소리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크기랄까 영혼의 그릇으로 하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 인간을 바라보는 극률한 마음 이것이 시에 감동을 주거든요. 혹시 시 낭송대회 참여를 하신다면은 지금 해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한번 낭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시상 내역도 있더라고요. 네. 대회이니만큼. 네. 그 이유는 우리 회원들은 이런 자체를 뭐 시상 내역을 화려하게 하지 말자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신앙송의 문화 이런 게 좀 더 알려지길 원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너무나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네. 부재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상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어떤 예. 상이든. 네. 그래서 또 열심히 하신 그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또 시상도 네. 하십니다. 자, 사모님 이번에 제1회 이 시낭송 대회가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모님께서는 이번 이 시낭송 대회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는지요? 신앙송 이것을 통해서 제가 회원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마다 성경 낭독 이거를 결국은 열매 맺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 회원이 그거를 캐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열매만 얻은 것도 저에게는 너무 큰 수확이고요. 이 시인 낭송의 이론과 이런 거를 병합하여 가지고 융합해서 낭송가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을 낭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의 언어가 교회마다 이렇게 울려 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현재 필그림스 신앙송 아카데미도 사모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네. 회원은 모두 몇 분이신가요? 잠깐 쉬고 있는 회원들 합하면 15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술을 습득하고 싶은 앞으로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 2명을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수업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10명 정도. 주로 이 수업 내용 어떤 것들인가요? 수업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아주 많습니다. 여러 면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시를 낭독하는 그런 방법들, 운율 같은 거, 음악적인 요소들. 왜냐하면 시 낭송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와 그다음에 노래와 그 가운데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소리로 낭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래처럼 운율을 씌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무대의 역사 같은 것, 인문학의 종합적인 그런 예술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군요. 자, 네. 개인적으로 사모님께서는 이 시 낭송을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네. 매력에 매료되셔서 계속적으로 이 시 낭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제가
한국에서 시카고 온 게 지금 8년이거든요. 왠지 시카고에 이 일은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6개월만 시카고에서 쉬었다 가기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시낭송가 자격증이라든가 시상 내역 상장들 그다음에 방송국에서 일했던 그런 이력들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가져왔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이유가 한번 방송할 때 제가 성경을 한번 낭독을 했는데 청취자 3명이 성경을 낭독했던 부분이 마리아를 부르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마리아요 하는데 그게 자기 이름을 부른 것 같아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3명이나. 그래서 그 방송에. 그래서 이 소리가 그냥 내가 우연히 접해서 이거를 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나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사명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잠깐 쉬러 왔다 갈 시카고지만 6개월 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길어지면서 아카데미를 시작했고 또 이 회원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또 사모님이 직접 낭독하시는 성경이나 또 시도 듣고 싶어지는데요. 또 기회가 네. 되면 사모님께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 낭송을 배우는 것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어떤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이게 시카고에 오니까 그런 문화적인 물론 뭐 권사합창단 그다음에 장로합창단 등 노래를 통해서 합창을 통해서 그 문화를 만끽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문인들 그다음에 그런 모임도 있지만은 이게 시 낭송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와 그다음에 무대 예술 그 중간의 형태의 공연 예술이거든요. 한 분야로 지금 한국에서는 엄청 발달을 했고 초중고에서는 이 시 수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듣는 것과 내가 직접 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직접 그게- 배우면서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가는 기쁨도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에서 그다음에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결국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게 시를 안다고 하는 그 지성에서 출발해서 전했을 때 감성이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영성을 강조했거든요. 거기에 영성을 심고 내 소리에 위로를 심고 사랑을 심고 이 회원들이 그 영성의 단계 3년 동안 이거를 알아주고 또 한 회원은 이거를 정말 제 마음같이 알아주고 그래서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고 그 회원들이 그거를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1회 시카고 필그림스 시 낭송 대회를 통해서 시카고에도 이 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네네. 또 잘 낭송을 해서 또 각자 교회에서 또 그 네. 역할들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것이 네네네. 사모님의 목표이시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제1회 대회 잘 끝내시면 또 제가 수상자들 한번 만나뵐 수 있는 기회도 네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아.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그림스 신앙송 아카데미의 이미숙 사모님 만나 뵙고요. 시편 23편 이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전한 오후 시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